뭐 회사채나 금융채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습하셨는데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추천드릴 만한 채권은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인기가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죠. 채권형 펀드 중에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들만 모아놓은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세미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안전자산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금, 채권, 달러. 벌써 잊은 건 아니시죠? 제가 이 중에서도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국채에 대해서 좀 사보려고 공부도 해보고 증권사 앱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아직도 감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 국채를 골라서 살 수 있게 채권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파볼까 합니다. 이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조재영 부사장님 모셔볼게요.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세미 씨도 제가 아까 감동했어요. 어떤 거요? 네. 지난번 수업 듣고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채권도 찾아봤다고 와 정말 이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이 실행력에 감동해서 눈물 찔끔 났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금, 채권, 달러 이 세 가지 기억하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그것도 너무 네네 좋은 한번 기억력이십니다. 그럼요 네네.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 한국거래소도 맞아요. 한번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살짝 들어가 봤는데 최고예요. 근데 또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오늘 연기 빡빡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좀 채권을 직접 사보고 싶어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요. 네. 이 채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채권 투자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돈 빌리는 사람이 나한테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채권 투자하는 거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증권회사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 한국거래소 KRX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한국거래소가 있는 거는 장내일까요? 장외일까요? 한국거래소가 있으니까. 한국거래소가 네. 있으니까 장내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장내 거래고요.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 중간에 껴서 거래를 해주는 것을 장외 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채권 거래는 장내 거래가 많다 그랬어요. 장외 거래가 많다 그랬어요. 그거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했을 거예요. 예. 장외가 많죠. 역시 네. 예, 쌤 씨 기억력 최고입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가 많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원하고요. 그 대신 채권을 저한테 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채권은 만기까지 꼭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중간에 얼마든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서 많이 사주고 많이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증권사. 그렇죠. 증권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 돈 누가 빌려갈래? 이거를 물어볼 필요 없이 증권회사에 가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채권들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나한테 파는 거고요. 내 입장에서는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사는 거죠. 이 채권을 사는 거를 우리는 보통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사는 게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우리 부사장님이 네. 그 채권 중에서도 국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같이 투자에 대해서 좀 처음 하시는 네, 처음 하고 분들.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을 네, 네, 위해서. 네. 근데 보니까 뭐 회사채나 금융채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습하셨는데요. 네, 제가 국채를 말씀드렸더니 회사채와 금융채를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는 뭔지 아시잖아요. 네, 네, 국채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전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국고채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증권, 그다음에 외평채,
그다음에 국민주택채권 이런 게 있는데 요 뒤에 세 개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요? 우리가 별로 투자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 이퀄 국고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가 만기에 따라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네, 만기에 따라서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그러니까 50년 동안 돈을 빌리기도 해요. 국가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7가지 국고채가 국채고요. 그럼 이제 회사채. 회사채 뭐 사실은 간단해요. 누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일반 이제 주식회사 등이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대신 나 이거 갚을게 이자랑 해서 발행하는 게 회사채인데 회사채도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추천드릴 만한 채권은 회사채 중에서도 금융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금융채는 딱 들어보니까 금융회사? 그렇죠.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채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약자가 나올 거예요. 산금채라고 있어요. 산금채, 산 산업 맞아요. 천재인데? 금융 맞아요. 채권. 네, 산업은행에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산업은행 이렇게 길 가다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산금채라고 하는데 뭐 산금채는 워낙 안전해서 거의 국고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안전한 채권입니다. 또 그럼 이것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기채. 중기채, 네. 중기채, 중소기업 맞아요. 채권. 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중기채. 이것도 역시 왜냐하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이제 국가 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금융채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은행 거래하시죠. 그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채권을 은행에서 발행하니까 무슨 채? 은행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금융채 중에서 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도의 안정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대신 안정성이 낮으니까 뭐가 높겠어요? 날 좀 덜 믿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이걸 좀 더 줄게. 수익을 그렇죠. 금리가 좀 높은 금융채가 있는데 그게 보통 어떤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냐면 카드회사에서. 카드회사. 네네. 그러니까 지금 카드 쓰시죠. 네. 이 카드 회사에서는 뭐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뭐 왜 이제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돌리기 위해서 카드채를 발행을 해요. 하지만 그 카드 회사가 은행만큼의 신용도를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채는 은행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금리가 훨씬 높고 그 대신 신용도는 조금 낮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금융채는 대표적인 게 은행채, 카드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산금채, 중기채, 은행채, 카드채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네. 보면은 네. 이제 회사채 안에 금융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따로는 국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좋고 또 안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 세상은 공평해요. 예,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성하고 수익성하고 이걸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좀 떨어지고요. 안정성이 조금 낮으면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금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안정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대신 수익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반대로 카드채는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안정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상금채나 중기채나 은행채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야, 에이, 카드 회사가 뭐 망하겠어? 내가 보기엔 뭐 망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나는 카드채에 투자할래. 그러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 각자의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쌤이 씨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카드 회사가 망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같이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카드 회사도 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 중에서도 좀 크고 튼튼하고 안전한 카드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시면 그래도 원하는 니즈에 잘 맞는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확인해야 되거나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이 카드 회사 광고도 많이 하고 네. 나도 많이 쓰고 하면은 크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제일 정확한 판단은 신용평가 회사. 이 회사가 정말 안전한지, 튼튼한지, 빚은 너무 많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성적표를 매겨주는 회사가 신용평가 회사예요. 여기서 성적표를 발행해줘요. 신용평가 등급을. 그러면 아, 내가 생각하기에 A라는 카드 회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카드 회사에서 발행한 카드채가 정말 신용평가 등급도 좋은가? 하고 보면 어쩔 때는 내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난 맘 놓고 투자하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데 아주 좋네 이럴 경우도 있고, 안전해 보였는데 좀 불안하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꼭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죠?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도 신용 점수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기업도 신용평가 등급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채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해요. 네네. 이 국채가 그때 이제 미국 국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국가 신용 등급 마찬가지로 회사도 신용 등급을 봐야 되듯이 국가도 국가 신용 등급이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쉽지만 우리나라 신용 등급도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높아요, 미국이 높아요? 미국이 미국이 높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뭐 팩트고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요,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도 높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을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정확한 그 채권의 금리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대략 매일매일 바뀌지만 한 3.4% 정도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더 안정적인 미국 국채는 이 3.4%보다 더 낮아야 되겠어요? 높아야 되겠어요? 더 안전하니까. 낮아야죠. 그렇죠. 더 낮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아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무려 5.5%고요. 지금 10년채 금리도 한 4.45%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 등급도 높은데 금리까지 높으니까 미국 국채가 현재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각도에서 추천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려되는 점, 조금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하나 있으니 뭔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씨. 미국 국채는 뭘로 나중에 돈을 줄까요? 달러에 맞아요. 달러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달러를 쓸 일은 없고 투자만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자나 또는 만기 때 돈을 받을 때 보니까 달러 가치가 확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요만큼 금리를 더 얻으려다가 어떻게 보면 좀 애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꼭 하나 챙겨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4.5% 정도 금리를 추구하고자 미국 국채를 샀는데 10년 후에 미국 환율이, 즉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금리에다가 환차익같이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환율 너무 높아가지고. 불안하시구나. 그러면 국채하시면 한국 국채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는 그 환율에 대한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네.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은 굳이 미국 국채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다. 그러면 뭐가 더 나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기에 대해서 이제 만기별로 또 금리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르다라고 네, 네. 하셨는데 네. 만기가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한 달 만기도 있고 뭐 50년 만기도 네네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자기의 또 선택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기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사는 발행할 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회사에서 또는 그 국가에서 처음으로 돈을 빌릴 때 나한테 빌리는 것보다는 대부분 중간에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간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인데 증권회사가 9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만기죠? 1년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채권은 몇 년짜리 채권이에요? 10년짜리. 그렇죠. 그러면은 만기가 중요할까요? 앞으로 남은 만기가 중요할까요? 프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잔존 만기라는 표현을 써요. 앞으로 남은 만기가 얼만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잔존 만기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 뭐 잔존 만기가 짧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짧은 걸 원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중 금리가 3%인데 이 채권은 10%를 줘요, 이자를. 너무 괜찮죠? 그러면 이런 채권을 내가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누리려면 그때는 어떤 만기의 채권을 더 선호하시겠어요? 좀 길게 남은. 그렇죠. 그걸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내 상황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만기가 짧다, 조금 남았다. 이러면은 얼만큼 보다 짧게 남았으면 우리가 만기가 짧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한 1년? 오,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채권 시장에서도 1년 이하의 채권을 보통 단기채라고 불러요. 단기채. 그다음에 장기채. 얼만큼이면 좀 길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10년. 10년이면 무조건 장기채고요. 보통은 한 5년만 넘어도 장기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는 막 2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 만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중기채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만기가 길고 짧은 것에 대한 잔존 만기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올라가죠.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서 내가 채권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잔존 만기가 3년 남은 게 더 땡겨요? 10년 남은 게 더 끌려요? 네? 조금 어렵죠? 네, 한 번만 더. 자,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3년만 보고 싶어요? 10년 보고 싶어요? 10년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인기가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가요. 이걸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듀레이션이 길다. 오, 네. 그런 표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을 땐 듀레이션이 긴, 만기가 긴 채권이 인기가 많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떨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짧게. 그래서 채권형 펀드 중에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들만 모아놓은 펀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들만 모아놨으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MMF예요. MMF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MMF 되게 유명한 단기 금융 상품인데요. 머니 마켓 펀드예요. 얘는 법적으로 잔존 만기를 평균 75일 이내로 아주 짧은 채권들만 가지고 있어요. 2달 조금 넘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오.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별로 안 받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MMF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아, 그렇구나.